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이번 주도 어김없이 저의 최애 책을 선별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한 번 더 단단하게 만드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존 소포릭의 부자의 언어에 담긴 정말 깊은 인사이트에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한 줄도 걸을 문장 없는 대저택 서재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에게 매일 필요한 그것, 마음 챙김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바로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다. 지금 있는 곳, 지금 있는 이 순간을 자각하는 것이다. 오늘 당신과 나는 한 번에 한 가지 일에 집중하기 위해 마음 챙김에 다가가 보자. 자, 한 번에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것은 부에 대한 의식을 지속시키고 내면의 지혜에 접촉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다. 특히 마음이 엉망진창인 날 반응을 하는 대신 우리는 잠시 멈추어 지혜를 구할 수 있다. 몇 초 동안 멈추고 마음을 챙긴다면 그것을 원하고 구하려는 사람만이 찾을 수 있는 내면의 지혜로부터 어떤 조언이 들려온다.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존재할 때 그것을 교묘하게 일깨워주는 삶의 방식들이 있다. 그러니까 열쇠를 잃어버리고 방법이 잘 생각나지 않고 말한 것을 후회하고 시간이 너무 더디게 혹은 빨리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지고 쉽게 산만해지는 일에서 마음을 챙겨야 한다는 신호들은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할 것을 일깨운다. 작가 쉘 실버스타인은 말했다. 우리의 내면에는 어떤 목소리가 있다. 그 목소리는 언제나 내게 맞는 방향을 속삭인다. 그 어떤 스승, 부모, 친구, 심지어 현인이라 해도 나에게 맞는 것이 무엇인지 결정해 줄 수 없다. 그저 내 내면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러므로 육감을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 육감은 알려진 사실들을 저울질한 후에 느껴지는 불안한 느낌이다. 육감은 미래의 임박한 위험을 미리 경고하는 역할을 한다. 소크라테스는 늘 빨간 불을 의식했다. 그는 무언가를 할 때마다 수반되는 힘에 대해 말했는데 그것이 평생 자신을 도왔다고 한다. 그 힘이 소크라테스에게 무엇을 할지 정확히 말해준 건 아니지만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혹은 갈림길에서 어느 방향이 더 나은지 알려주었다. 그러므로 오프라 윈프리는 말한다. 아무리 공을 들여도 제대로 되어간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면 그 일을 하지 마라. 그러나 그 시도 자체를 모두 부정하는 건 아니다. 다만 이제는 육감의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육감은 곧 직관이다. 빡빡한 일상에서 잠시 멈추고 내 직관, 내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당신은 마음을 챙기는 단계로 비로소 나아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무엇을 하는데 계속해서 좋지 않은 기분이 든다면 그것은 좋지 않은 것이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 때 내 마음의 주의를 기울이면 더 나은 선택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이 산만할수록 물러남을 선택해야 한다. 물러남은 사색을 위한 은둔기간이다. 처음으로 인생에서 후퇴기를 경험했을 때 나는 재미있고 왁자지껄한 휴가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명상을 하는 시기를 가져봤다. 그리고 그건 내게 일어났던 최고의 경험이었다. 한 발 물러남은 매일의 일상적인 산만함을 쫓아준다.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인생의 보다 큰 그림을 생각하게 된다. 인생의 항로를 더욱 명확히 볼 수 있다. 이 기간에 우리는 삶에 대해 좀 더 제대로 질문할 수 있을 것이다. 자, 멈춰서서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는가? 무엇을 바라지 않는가? 내 삶이 내 육감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그럴 수 있다면 무엇을 변화시켜야 하는가? 내가 그 과정을 어떻게 조절할 수 있을까? 사람은 유쾌하고 바쁠 때 물러남을 선택하지 않는다. 어쩐지 불쾌한 일이 겹치고 방향이 분명치 않을 때 어쩔 수 없이 물러남을 선택하고 사색의 시간을 갖는다. 그렇게 고독하게 있어 보면 삶이 점차 진실되고 현실적으로 변해간다. 그런데 당신은 다르다. 아니, 달라야만 한다. 당신은 지금 모든 것들이 유쾌하게 유유자적 흘러간다 해도 이걸 듣는 이 순간 멈춰서서 잠깐의 물러남을 선택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라. 에디슨이 늘 하던 말을 새겨보자. 생각을 훨씬 명확하게 하려면 방해받지 않고 집중하고 상상력을 충족시킬 수 있는 고독의 시간을 매일 가져야 한다. 그렇다. 하루하루 성가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때로는 단순히 삶의 방향을 숙고하기 위해 우리는 홀로 있을 시간이 필요하다. 대부분 사람은 눈앞에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데 평생을 쓴다. 아무런 숙고 없이 그 사다리 꼭대기에 올랐을 때 그 사다리가 잘못된 벽에 걸쳐져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된다. 그러니 당신은 사다리를 가까이 살펴보고 사다리가 걸쳐진 벽을 다시 가늠해보는 시간을 매일 가져야 한다. 당신의 육감, 직관이 당신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는
그 시간을 말이다. 그렇게 당신에겐 스트레이트 엣지라는 능력이 생길 것이다. 하루 중 숙고의 시간을 갖고 난 후 생기는 엄청난 변화다. 스트레이트 엣지란 술이나 약을 하지 않는 것이 주는 긍정적 효과. 더 큰 의미로는 온전하고 날카로운 정신을 뜻한다. 맑고 깨끗한 정신으로 당신은 못 해낼 것이 없다. 이렇게 정신무장을 했다면 이제 기꺼이 하루를 시작해보자. 육감이 시키지 않은 일은 내려놓고 진짜로 당신이 해야 할 일들을 하는 것이다. 여기서 당신은 당신의 육감이 진심으로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과 해야 하는데 불편한 것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당신의 몸이 그리고 감정이 밀어내는 일은 당신이 하면 안 되는 일이다. 다만 비판, 실패, 생소함 혹은 불확실성으로 유발되는 꺼림칙한 느낌에서 오는 불편은 언제든 두 팔 벌려 환영하라. 나는 이를 불편의 다리를 건너는 것이라 표현한다. 레이 달리오는 이를 우리가 완전한 부를 얻어내기 위해 시험을 통과하는 것이라고 표현했다. 위대한 삶을 얻어내고자 위험한 정글을 지나가야 한다고 상상해보자. 지금 있는 곳에 안전하게 머물면 평범한 삶을 살 수도 있고 당신이 기꺼이 지금부터 한 달간, 반년 동안, 1년간 혹은 몇 년 동안 정글을 지나는 위험을 감수하면 아주 멋진 삶을 손에 넣을 수도 있다. 그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 이 선택에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 잠시만 생각을 해보자. 이건 양자택일의 문제이며 우리 모두가 해야 하는 선택이다. 그렇다. 결국 당신이 아주 멋진 삶을 얻어내기 위해선 까마득한 협곡 위에 걸쳐져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한 다리를 뚜벅뚜벅 걸어가야 한다. 매일 아주 조금의 불편도 없다면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좋은 일들은 모두 안전지대 바깥에 있다. 그곳으로 기꺼이 발을 디뎌야 인생에는 지금과 다른 자유가 찾아온다. 그러니 새로운 봄이 찾아오려는 이때 다시 한번 우리가 품어야 하는 불확실성과 취약성을 받아들여보자. 영원한 안정보다 야망을, 쉬운 것보다는 기꺼이 들이는 품을, 노력을, 핑계보다 분투를, 안주보다는 기여를 선택해보는 것이다. 가치 있는 성과를 이루고 경제적 안정을 얻어내고 내 마음이 풍요로워지기 위해 필요한 그것들과 함께하기 위해 수년이 걸린다. 아니, 어쩌면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다. 이때 건너는 불편의 다리는 길다. 그 긴 다리를 건너는 부담이 커서 그보다 더 커다란 마음의 압박 때문에 당신은 뒷걸음질 칠 수도 있다. 심리학자 에이브러함 매슬로는 말했다. 우리는 늘 한 발 내딛거나 다시금 안전하게 뒷걸음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제자리만 아니면 된다. 어떤 외부의 압력으로 오늘 내 마음이 그걸 못 이겨서 뒷걸음질 쳤으면 다시 또 숙고의 시간을 갖고 내 방향을 확인하고 두 걸음 더 가면 그만이다. 이 과정에 언제나 난제가 있을 것이다. 극복해야 하는 반갑지 않은 그것이 있을 것이다. 기꺼이 이것들을 해결하며 하루를 살아가야 한다. 오직 난제를 해결하는 사람만이 불하는 수확물을 얻을 자격이 생긴다. 한 남자에게 어린 아이와 전업주부인 아내가 있었다. 그는 30이었고 수입은 평범한 수준이었으며 평균 급여 인상률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는 주 6일을 일했고 가족을 돌보느라 여유 시간이 없었다. 검소하게 살아도 매월 100만 원도 채 저축하지 못했다. 좌절했다. 그런데 이 남자는 20년 후 어떻게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었을까? 짐작했겠지만 이 이야기 속 남자는 한때 나였다.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기 시작했을 때 나는 종이 한 장을 꺼내 특별한 목표를 쓰고 그 아래에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누구와 함께 할까? 이렇게 쓰곤 했다. 그리곤 빈 종이를 응시하고 아이디어가 떠오르기를 기다리며 숙고의 시간을 가졌다. 마음으로 가능성을 상상할 수 있게끔 내 육감이 가라고 허락하는 불편한 일들을 매일 기꺼이 해내며 내 손이 하는 모든 일, 발이 하는 모든 일에서 지금 이 일을 내 목표와 결합시킬 수가 있나? 끊임없이 묻고 따졌다. 그랬더니 그저 아무 생각 없이 했던 때와는 다른 일들이 펼쳐졌다. 분명 달라질 게 없는 일상인데 매일 빈 종이에 목표에 관한 새로운 아이디어가 5개씩 늘어나는 것 아닌가? 난 그저 물어봤을 뿐이다. 똑같이 커피를 타며 운전을 하며 늘 듣던 것을 들으며 책을 읽으며 내 과업을 기꺼이 처리하며 이 일이 내 목표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상상력이란 건 별게 아니었다. 아주 새로운 걸 상상하는 게 상상이 아니다. 내가 하는 일과 내 생각과 내 포부에서 어떤 연결을 찾아 다른 의미를 도출해낼 수 있다면 당신은 상상력이 뛰어난 사람이다. 그렇게 해결할 수 없을 것 같던 난제들이 해결된다. 이 과정은 나에게 수많은 해결책을 안겨주었다. 실용적이고 창조적인 전략가가 된 것 같았다. 그렇다. 당신도 나도. 우리는 모두
지략가가 되어야만 한다. 이쯤에서 포드의 창립자 헨리 포드의 말이 생각난다. 당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든 당신 생각이 옳다. 생각을 연결하는 그 일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작업이며 이 생각을 가장 방해하는 건 어쩌면 당신이 지금까지 지켜온 논리일 것이다. 포드는 V8 엔진을 발명하길 원했고 몇 달이 지났지만 아무 진전이 없었다. 만들 수 없다는 엔지니어들에게 그저 계속 해보세요. 생각해보세요. 뭘 하든 그것만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이러면 해결책은 당연히 나오게 되어 있다. 우리는 늘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얻는다. 누구와 어떻게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 물음으로써 말이다. 혹시 매일 문제가 터진다고 절망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를 해결하면 또 다른 난제가 나타나 당황스러운가? 그러면 당신은 진심으로 잘 살고 있는 것이다. 경제 전문지 포브스를 창간한 말콤 포브스는 말했다.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하는데 상황이 악화되는 법이 없다면 당신은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매일 문제가 일어난다고 해서 그 문제가 당신의 생각과 시간과 삶의 기쁨을 앗아가지 않는다. 다시 한번 말하겠다. 그 문제 자체는 당신의 생각, 시간, 기쁨을 앗아가지 않는다. 그 문제를 대하는 당신의 태도가 바로 당신을 그렇게 만들 뿐이다. 흔들리지 말자. 계속 문제를 다루어 나가는 사람에게 성공이 찾아온다. 작은 문제들로만 이루어진 삶에서는 작은 소득을 얻을 뿐이다. 인생이란 즐거운 선택의 연속이 아님을, 힘과 결단력 그리고 근면함을 요구하는 문제 해결의 연속임을 알고 가라.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해보자. 당신은 오늘부터 시간을 내어 감정의 안내를 받아라. 육감으로, 직관으로 대변되는 감정, 조용하게 들려오는 감정적인 끌림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이를 무시하고 무감각해져서 나를 다그치는 실수를 종종 해왔다면 다시 한번 감정이란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켜고 뭔가를 해야 한다거나 하지 말아야 할 갈피를 잡아라. 마음을 따르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그렇게 해야 한다. 마음이 듣는 것을 늘 눈으로 볼 수는 없기에 그럴 때는 눈을 감는 것이 현명하다. 그렇게 자기 수련의 길로 가는 것이다. 불쾌하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지치고 두렵고 불편한 일을 하려는 의지가 바로 자기 수련이다. 그러면 내 인생의 자유가 온전히 내 것이 되는 날이 온다. 지금 당신은 당신 인생의 자유를 어디에 묶어둔 채 살고 있는가? 그 밧줄을 기꺼이 끊어내기 위해 당신은 불편의 다리를 건너고 난제를 해결해야 한다. 오늘 당신이 해야 하는 것을 수행하도록 결심하자. 수련은 매일 새로운 싸움에 맞서는 것이고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을 홀로 갈 것을 요구한다. 수련은 당신이 지금 원하는 것과 가장 원하는 것 사이에서 선택하는 것이다.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 다소 높은 파도 앞에서 움츠러들지 않고 이겨나갈 때 가장 자존감이 높았던 것 같다. 그때 그 자랑스러운 기억은 또 다시 나란 사람을 끊임없는 자기 수련의 과정을 거치게끔 등 떠민다. 그렇게 극기하는 마음이 생긴다. 외부 상황이 어떻든 내 내면이 스스로 다스려지는 것이다. 생각과 의도, 감정에 대한 완전한 통제 상태다. 결과를 얻기까지 무엇이든 시간을 기꺼이 들여서 수행하고자 하는 확고한 결이다. 해야 하는 일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피하는 것이다. 즉 자기 훈련이자 자기 관리다. 당신 안에 정신적 전투는 매일같이 새로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극기하는 법을 알지 못하면 부정적인 생각과 안주, 그에 따른 의심이 끝없이 생겨난다. 모든 의심 중 가장 악질은 내가 나를 의심하는 못난 모습이다. 이 모든 것들을 내 손으로 직접 통제하는 일련의 과정이 바로 마음 챙김이다. 오늘 당신은 이 마음 챙김을 어디까지 해낼 것인가? 지금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